자, 파트 2 뭐가 나오죠? 부동산 등기법. 거기 한번 기초공사 좀 하고 갑시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부동산 등기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걸 우리가 자꾸 가죠.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여백에다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특질이라고 써봐요. 여백에다. 자, 물건의 특질이라는 것은 물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뭐예요? 자,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습니다. 항상 잡을 때 이 두 개를 외워요. 절대성, 배타성. 일단 이 두 개를 외우고 가야 돼요. 제가 외우라는 것은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서도 요거 하기 싫어요. 암기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외우라는 것은 오죽하면 암기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징은 두 개가 있어요. 절대성과 무슨 성, 배타성. 자, 기존에 지난달 강의서는 쓴 사람은 이제 확인하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적 효력과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숙지하는데 우리가 물권은 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요 의미를 키워줘야 돼. 그래야 절대성을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물권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건이 우선하죠. 그렇잖아요.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이러면 틀리게 돼요. 근데 우리 물건 중에서도 우선적 효력이 없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자, 써놔요. 이제 하나씩 이제 불을 붙여가야죠. 자,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 즉, 배타성, 절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권은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점유권은 그러면 친구가 다 될 수 있어.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친구가 될 수 있어. 소유권을 배척하지 않거든. 그러면 점유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1조 3항에는 점유권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별표가 무조건 5개야. 작년에 민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고. 물권적 청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환 청구권 제거 예방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반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잡을 거는 요거 점유 X라고 써요. 자, 점유 X, 반드시 점유를 요건으로 해요. 그러면 점유를 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작년에 출제됐죠. 자,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배타적 점유를 하네요. 그러면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작년 2.5점짜리예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거. 자, 그럼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 3개를 외워요. 반환, 제거, 예방. 반환은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럼 배타성과 관련돼서 배타성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공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일물일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물일건주의. 자, 공시라는 것은 보일 시자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뭘로서 보여주느냐? 바로 등기. 자, 동사는 뭐예요? 인도.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사는 인도로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법을 붙여봐요. 그래서 뭐가 탄생하죠?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뭘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물권법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바로 공시의 원칙에서 나오네. 자, 그러면 일물일건주의는 뭐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야.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원칙이네요. 자, 원칙적으로 예의가 있다라는 거네.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예의는 대표적으로 용익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용익물건.
자,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영입물건과 집합 건물은 일물일건지에 뭐가 된다? 예외가 되는 겁니다.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나오죠. 그래서 영입물건, 여기 이제 별표 3개짜리고, 자, 집합 건물은 무조건 별표가 5개짜리야. 자, 그러면 이제, 저기가 이제 물건의 특질을, 요걸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돼. 여기는 무조건 틀을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일물일건지 원칙, 요거 몇 선성이에요? 베타성이야. 그러면 영입물건과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지에 뭐가 된다? 예외.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머릿속에 사진이 한 장 찍혀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봐봐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딘지 봐봐요. 자, 우선적 혈액 읽어봐요. 베타성이 아니라 절대성이야. 절대성이 있었죠. 그러면 일물일건지 어디예요? 베타성. 이걸 완전히 박아놓으라고, 이걸. 그러니까 속전,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봐. 물건적 청구권 읽어봐요. 물건적 청구권. 절대성이죠. 베타성이지 않잖아요. 공시의 원칙 어디에 있어요? 베타성. 이걸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출발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건, 그러면 절대성과 관련돼서 뭐예요? 절에 가면 우물 찾죠. 그러면 다시 마무리 짓자고. 우선적 혈액, 물건적 정권. 물건적 정권 몇 종류? 3개. 반환, 제거, 예방. 반환은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 에어도요. 에어도면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되거든. 그럼 베타성과 관련돼서는 뭐가 있어요? 자, 공시의 원칙과 일물일건지.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사는 인도. 그러면 자, 일물일건지 원칙. 여기에 대한 A가 영입물건. 영입물건, 그 다음에 집합건물.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몇 필지? 2필지죠. 2필지. 요 건보라가 소유자가 동일해요. 요거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유는 영입물건은 일물일건지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봐봐요. 전세권 전부, 지상권 전부 합치니까 뭐예요? 일부가 되죠. 그는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제발 필요해요. 이거 좀 외워둬요. 제발 좀 필요해요. 제가 뭐 외울 때까지 진도도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물건의 특질 요거 하나 잡아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기초공사가 하나 돼 있게 돼 있어요. 자, 물건의 종류 요거 한번 잡아놓자고. 1년 내내 시험 보는데 물건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도 모르고 시험장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물건의 종류 몇 종류예요? 8종류. 토탈은 8종류야. 그러면 크게 이제 뭐로 나눠지느냐? 자,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나눠져요. 그러면 제가 지우개를 하나 들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어. 본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거든. 그러면 이 지우개는 학원 거예요. 학원 거. 자, 그러면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죠. 도둑놈이 자전거. 점유권은 있잖아. 본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점유권과 본권으로 출발해요. 자, 본권은 다시 이렇게 써놔봐요. 자, 소유권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소유권은 뭐냐? 바로 사용하고 수익, 그 다음에 처분. 3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걸 이제 그러면 항상 잡을 때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거야. 요거 각각을 써놔요.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그러면 요 소유권을 뭐라고 그럴까요? 권리라고 그래. 그러면 권리란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거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3가지 권능.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이걸 그러면 권능이란 그러면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요거 뭐죠? 용익. 그래서 밑에다 써놔요. 그래서 용익물건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용익물건은 사용과 수익 권능이야. 대표적으로 용익권능은 뭐가 있냐면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서 딱 윤곽을 잡아놓으라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소유권하고 영입물건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영입물건은 소유권 정면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써요. 그래서 제한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한물건은 이제 영입물건. 영입물건은 제한물건이야. 제한물건이면서 본건이면서 결론적으로 물건이 된다. 이렇게 체계를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요 처분입니다. 처분. 이 처분 권능을 따져주는 게 요 처분에다 이제 이렇게 써놔요. 이게 바로 객매라는 거야. 처분. 객매라는 것은 이거는 담보로 빠져요. 담보. 그러면 이 처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환가치를 따져주는 거거든. 경환가치. 그러면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객매 청구권. 그래서 담보물건이 탄생하게 되네요. 자, 담보물건은 몇 종류가 있느냐? 세 종류가 있어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그래서 제한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입물건은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래서 불완전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무슨 물건? 완전물건이라고 그래. 자, 정리를 봐봐요.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또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러면 소유권이네요. 소유권은 내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무슨 선관주의 의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자가 골라라. 선관주의 의무가 읽어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게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중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거. 소유권. 소유권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슨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딴 데서는 이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어. 기초가. 기초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작년에 뭐예요? 민법은 26문제, 28문제를 맞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것만 공부한다는 거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 쉬운 것만 맞춰서 합격해요. 쉬운 것만. 자, 몇 점이 만점, 몇 점이 60점이에요? 이제 몇 개가 60점인지도 몰라요. 24개죠. 그럼 몇 개 틀리면 돼? 16개. 16개 틀리려고 애를 써봐. 안 틀려. 근데 왜 그러면 16개, 24개를 못 맞느냐? 악착같이 24개를 맞으려니까 뭐예요? 더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것만 골라서 풀어도 만점이면 뭐예요? 합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봐봐요. 쉬운 문제 나왔다. 어려운 문제 나왔다. 어려운 문제 그러면 통과해요. 그러면 통과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 통과가 안 돼. 그럼 문제 2번을 뭐에 풀어야 돼. 풀어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문제 풀다가 뒤에 있는 쉬운 문제도 못 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면 통과야. 모르면 통과. 그러면 선생님 다 통과되면 어떡할 건데? 아니야. 아는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몇 개가 나오냐면 26개에서 28개는 다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활용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지역권, 전시상권, 어선권, 소유권, 점유권 몇 개? 8개가 되는 거야. 8개. 자, 그럼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 왜 그럴까요? 동산과 권리를 대상으로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민법, 물권법, 강론법은 뭘 배워요? 점유권, 건남은 소유권, 건남은 용익물권. 읽어봐요. 지산, 지역, 전세. 그럼 건남은 뭐 배워? 담보물권. 건남은 유치권. 읽어봐요. 저당권. 하나 더 배워요. 뭐 배울까요? 건저당권. 특수저당. 그러니까 이제 물권법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8개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은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권리라는 개념은 잡았고. 그럼 봐봐요. 소유권은 어때요? 사용수익 처분 1등이에요, 2등이에요? 1등이죠. 그래서 등기부에 요거 각부에 기록된다고. 각부 그러면 무슨 건? 소유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어디에 기록돼요? 얼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상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역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전세권 등기가 돼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요? 내가 봐요. 얼구를 봐야죠. 얼구가 뭔데? 소유권 이해의 권리. 각부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자, 유치권은 등기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치권은. 유치권 한번 읽어볼래요? 얼마나 이제 요거 한번 어떻게 읽나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유치라고 읽으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야. 유치라는 것은 요 밑에 점유라, 점유. 자, 점유해야 되잖아. 점유해야 유치를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에서 뭐,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사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을 등기 능력 인정하면 등기했다, 안 했다, 등기했다, 안 했다, 주거, 등기가 아니, 가로사로 주거요.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 점유권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유권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질권. 요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가 되겠죠. 저당권은 요 밑에다 써요. 점유 X야. 자, 점유 X. 그래서 점유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요거하고 믹싱 시켜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절대성 뭐가 있죠? 우선적 결약. 또 하나는. 또 다 까먹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제거, 예방이죠. 그러면 반환 청구권은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다.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러면 22회 때 봐봐요. 22회 때 잘 들어봐요. 자, 저당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뭐는 제외돼? 반환 청구권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요 물건의 특질과 물건의 종류만 잡아도 대략적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더라도 감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우리가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물건법을 잘하면 등기법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가슴이 터지는 게 있어요. 봐봐요. 제가 다음 주에 민법 책 좀 읽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우리 누님이 뭐라는지 나 민총 읽고 와서 민법 정책 속 터져요. 제가 등기법이면 등기법 나갈 때는 뭘 읽고 오라는 거예요? 물권법. 민법 파트에서 물권법을 읽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자꾸 누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오늘 칭찬 좀 해주세요. 뭔데? 그랬더니 민법 책 읽어 왔어요. 어떤 책 읽어 왔는데? 민법 총칙. 이래요. 이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제 이제 문제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참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자, 우리 초보자들은 공부를 이렇게 해. 봐봐요. 대리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돌아버려. 아니, 봐봐요. 읽어봐요. 대리죠. 대리는 무슨 대리 있어?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럼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외울 게 아니라 뭐예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실익이. 기준은 뭐냐? 이걸 외워야지. 기준이 뭘까요? 바로 수권행위잖아. 수권행위를 주는 자가 바로 뭐예요? 임의대리고 수권행위가 없는 게 바로 뭐예요? 법정대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어떤 누님은 또 이렇게 하고 형님은 자, 능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걸 외우고 있어요. 자, 미쳐버려요. 여기 뭐가 있어? 대리잖아, 대리. 그러면 능동대리가 뭐고 수동대리가 뭐냐?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뭘까요? 어사표시 주체잖아, 주체. 어사표시를 하는 자, 능동대리. 어사표시를 받는 자, 수동대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한 요령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뭘까요? 이거는 대리권의 존재에 따라서 나눠지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고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기준을 잡아놓은 거야.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한번 마음적으로 느껴봐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건의 특질, 요거 절대성, 배타성, 완전 머리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그러면 1, 2월달 수강생들은 어때요? 굳히기 작전 들어가고, 자, 2월달, 3월달, 4월달 수강생들은 나름대로 요걸 우리가 잡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해 두고 들어가야 돼. 이게 부동산 등기법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인이야. 천역총학들은 애인을 가까운 데서 찾아야죠. 자, 우리가 민법 선생님이 있어요. 총각 민법 선생님이 있는데 수강생하고 결혼해서.
자, 뭐 학교론 선생님도 총각 학교론 선생님 있는데 수강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전혀 총각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죠. 이제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뭘로? 등기로서. 뭐예요? 읽어봐요. 공시. 그럼 부동산은 뭘로서 공시한다? 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이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게 건물이야.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해석할 때 저희가 이제 요 글씨를 보면서 부동산 등기,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구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구나.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써봐요. 자, 어디에서 하죠? 등기소에서 하죠. 누가 해요? 등기관이 하죠. 어디에 해요? 등기부에 하죠. 등기부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기록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 등기의 의의야.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개념을 잡았고, 등기소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가 안 돼요. 등기관에 대해서 출제가 안 되고요. 요 등기부에 대해서 기초공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등기부는 몇 종류가 될까요?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가까운 데서. 두 종류죠. 아까 해놨잖아요. 봐봐요. 진짜 이게 두 달이 빠른 사람하고 두 달 늦게 들어온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등기부는 요 앞에다 써놔요. 크게. 뭐라고 나눠져?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야. 이원화.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원화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가로 열고 전산이라고 써놔요. 전산 등기부니까 기재가 아니라 기록이 되겠네. 기록. 자, 그러면 여기 기록과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발생해요. 별표가 뭐예요? 하나짜리가 발생하네요. 봐봐요. 자, 등기법을 어떻게 하나씩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효력 발생 시기 중요하죠. 효력 발생 시기.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등기는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접수가 빠르죠. 접수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거든. 그럼 봐봐요. 과거에는 기록 시점, 여기서부터 효과를 인정하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요 인터벌이 생기죠.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잖아.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기부에 기록하면 여기 접수한테로 소급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방패효과야. 이게 방패효과. 자, 그러면 봐봐요. 민법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갑이 가까울의 관계에서 봐봐요. A가 강제 집행이 들어와. 그러면 가까울이 짜고 을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넘겨줘 봤더니 뭐예요? 을이 또 선의의 병한테 넘겨줬네. 그러면 선의자는 보호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요 전덕자는 어때요? 전덕자는. 이 사람은 선의든 악이든 보호받아요. 왜 악의자까지 보호받을까요? 선의자가 방패를 서고 있거든. 이게 은폐이론, 방패이론이라는 거야. 이건 통정의 표시의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틀.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럼 봐봐요. 요 관계에서 등기부에 기록하면 사기꾼이 개입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법이 있어요? 주임법. 주임법이 뭐가 문제예요? 봐봐요. 대항력은 언제 하느냐? 봐봐요. 전입신고. 물건의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날 효과가 발생하거든. 다음날 0시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야. 주택임대차법 보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임대차법. 그럼 만약에 제가 자, 인도 플러스 인도를 해서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언제 발생해요? 다음날 0시. 그 전에 주인이 건재당을 설정하면 어떡할 건데? 그게 지금 안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월요일날 했단 말이야. 근데 전입신고를 월요일날 했는데 주인이 그 집에다 저당권 1억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나중에 경매가 들어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마찬가지 등기법이 어려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부에 기록할 때부터 효과를 인정해줬는데 법으로 처리해줘서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한 대로.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바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돼요. 만대로. 접수한 대로. 조심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만대다. 접수한 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하나 더 이제 강가를 기초공사를 하고 가야 돼.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자, 등기되고 등록된 것은 항상 이렇게 써놔요. 원칙적으로 뭐이 된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초공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등기되고 등록된 것은 뭐의 대상이다? 저당권의 대상이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왜 원칙이라고 썼을까요? A가 있기 때문에 등기되더라도.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난징이 배울 거지만 읽어봐요. 자,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등기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된다 해서 남한테 저당을 잡혀보면 남의 땅 팔아보는 호로 자식이 돼.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자동차는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대상이야.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강원권. 강원권은 등록이 돼야 안 돼. 되죠. 등록과 강원권을 읽어봐요. 저당권의 대상이야. 읽어봐요. 어권. 어권은 등록이 되죠. 뭐의 대상이 돼?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항상 저당권의 대상은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대해서 원칙. 근데 등기되더라도 예가 두 개가 있어. 그게 바로 지역권. 또 하나는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맨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잡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요거는 이제 한 3월달 모의고사 등기법이라든지 민법에서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봐봐요. 여기 봐요. 뭐라고 써놨죠?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크게 눈 떠서 읽어봐요. 간단하게 줄여서. 간단하게 줄여서. 이거잖아. 읽어봐요. 영, 임, 방법. 그렇죠?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명인 방법이야. 자, 제 몸에 명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 몸에 명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넥타이잖아. 넥타이 그러면 집에 나올 때 집사람이 넥타이 어디 가서 함부로 풀지 마라. 내 거니까. 이게 일종의 명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명인 방법은 이렇게 나무가 있어. 이렇게 해서 뭐야? 테두리를 두려요. 여기에다 명찰 하나 두는 게 명인 방법이야. 그럼 봐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에 의한 임목이에요. 임목이 이제 나오네요. 한번 봐봐요.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임목 등기부에 의한 임목. 임목 등기에 의한 임목. 어때?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도 되고 소유권의 대상도 된다라는 거야.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기초공사를 해놔야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이야.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식.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공식. 근데 둘 다 공식 기능은 있어요. 근데 요거의 차이점은 요거는 등기가 없고 요거는 뭐예요? 등기가 있다는 것 차이야. 그럼 앞으로 그러면 항상 등기되고 등록된 것은 원칙적으로 뭐의 대상이 된다? 저당권의 대상. 여기까지 기초공사를 하면 딱 돼요. 한번 봐봐요. 이제 등기법 딱 배울 준비가 딱 되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의 특질, 절대성, 배타성. 자, 물건의 종류 8종류 기억해 두시고 자, 부동산 등기 대상은 뭡니까? 바로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 항상 뭐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전산은 기록이죠. 근데 기록한 시점이 바로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니야.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할 때. 법 규정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되고 등록된 것은 원칙적으로 뭐의 대상이 돼? 저당권의 대상이 돼. 그럼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봐봐요. 개방형 축사. 자, 여기 뭐가 됐어요? 개방이 됐죠. 벽이 있어, 없어? 그럼 개방형 축사는 그럼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개방형 축사는 뭐예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축산 농가를 뭐예요? 보호해주기 위해서 등기를 해주자. 등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등기해주면 은행 가서 뭘 잡힐 수 있어? 저당을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야. 등기해줌으로써. 근데 개방형 축사는 그러면 우사다, 돈사다?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등기가 돼. 그럼 저희가 나중에 시공을 기농을 할 때 이미 소를 키우고 싶으면 바닥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정도로 지면 돼. 그러면 등기가 되면 돈이 없을 때 소가 굶어 죽고 있잖아. 그러면 돈을 구워서 소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축산 농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해. 누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바탕에 깔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등기서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부. 자, 페이지 206페이지로 가보죠. 자, 206페이지 보니까 이제 등기부 요게 나와 있네요.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 일단 지청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210페이지로 가봐요. 자, 지난달에 이제 프린터 가지고 정리했는데, 있는 거 책 최대한 활용해 먹자고요. 혹시 부탁이 있어요. 한 분 빼고 뭐예요? 나머지 세 분은, 자, 인강에 이제 프린터로 4페이지로 강의해 놓은 게 있어. 4페이지요. 그거 한번 꼭 듣고 오세요. 그게, 자, 등기부에 대해서 설명했고, 등기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어. 한번 봐봐요. 자, 쓸 필요는 없이 이제 책을 활용해 먹자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자, 표제부라는 게 있어. 표제부. 자, 그러면 표제부가 있고 각구가 있어요. 각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얼구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기초공사를 좀 하고 있었죠.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 각구를 봐야 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보면 뭘 봐야 돼? 얼굴을 봐야 돼. 이 표제부가 뭘까요? 부동산의 신상이야. 신상. 신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원칙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도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로 나눠지고. 자, 건물도 일반 건물도 표제부, 각구, 얼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표제부는 그러면 부동산의 신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한번 보죠. 자, 맨 위에 토지 등기 기록 현관편 쳐놔봐요. 자, 토지 등기 기록. 자, 그러면 표제부 찾았어요? 자, 표제부 뒤에다 살짝 등기라고 써요. 자, 표제부 등기. 이게 표제부 등기야. 맨 위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옆에다가. 자, 토지의 표시 옆에다가 살짝 등기라고 써요. 210페이지. 210페이지.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등기법을 배웠는데 표제부 등기. 그걸 토지의 표시 등기라고 그래. 공통점은 표시죠. 그래서 맨 앞에다 표제부 앞에다 사실의 등기라고 써요. 이게 사실의 등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에서 거기 표시번호, 이제 현강편은 가나봐요. 좀 외우자고.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현강편 따로따로, 소재 지번 현강편, 지목 현강편, 면적, 그 다음에 등기원인 및 기타상. 이 양식 구조를 알아야 돼. 이 양식 구조를 모르면 자기가 앞으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이제 합격하시고 이제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원. 자, 특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특차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가면 대학원 가서 뭐 발도 넓히고 엊그제 토요일날 만난 수강생이 있는데
뭐 우리 대학원으로 갔더라고. 대학원 어업하면서 대학원으로 갔어요. 이제 석사 쓰고 이제 뭐예요?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스펙은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 그러니까 청정의 수강생이 하나 있는데 걔는 뭐예요? 지금 중개업을 하시면서 석사 받았지, 박사 받았지. 지금 뭐예요? 그래서 지금 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과에서 지금 약간 교수하고 있어, 교수. 참 그래서 같이 놀아요 이제 요즘은 같이 논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학과 딱 가면 뭐예요? 등기법 시간에 뭐예요? 요거 등기부 양식 10,000번 그려오세요. 그러거든 10,000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표제부거든. 표제부. 소재 표시거든. 그러면 표제부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 번호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접수거든. 접수 그러면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라는. 이 지목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놔요. 자,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 위에다 써요. 이거는 토지 등기부를 제시한 거야.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골라라. 집중 팔고 지목을 고르라는 거야. 지목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만. 그리고 여기 한번 보죠. 자, 표제번호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오늘 정확하게는 이제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 표제번호는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접수. 접수를 가니까 거기 봐봐요. 2017년 5월 3일 나와 있어요. 거기 밑에다 접수 일자라고 써요. 자, 밑에다가 빨갛게 접수 일자, 접수 번호라고 써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아. 자, 그러면 접수 일자는 왜 기록하지 않느냐? 그게 15회 때 기출 문제고 아주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이거는 까먹어. 자, 이거는 까먹는다고. 자꾸 봐봐요. 자,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는 기록되고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접수 일자는 기록되고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까먹어. 자, 그럼 생각을 좀 해요. 접수 일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접수 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써요. 접수 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 진짜 시험에 많이 출제돼. 시험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5회 때 문제가 뭘까요?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그렇죠. X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항상 기억해 둘 건 생각을 해야 돼.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접수 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제 표제부에는 자, 토지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방,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요 정도. 자, 밑에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 봅시다. 자, 표시번호. 자, 행강편 쳐놓고요. 자, 접수, 소재 지방. 이거는 건물 번호가 들어가네. 건물 번호 줄 쳐놓고, 그 다음에 건물 A형, 그 다음에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네. 이거는 그러면 무슨 내용일까요? 건물 표제부예요. 건물 표제부.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구예요. 가구로 내려가 봐요. 가구.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다시 가구,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가구는 소유권.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이 돼야 돼. 봐봐요. 가구는. 요걸 보면 가구는 소유권. 소유권 보면 가구. 가구 보면 소유권. 소유권 보면 가구.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구로서 소유권. 그러면 순위번호 동그라미. 자, 가구에는 순위번호야. 또 못 외우니까 거기 갑순이라고 가구에서 갑자 동그라미. 자, 순위번호에서 순 동그라미. 그래서 갑승이 동생 갑순이야. 갑순이.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또 틀려요. 가구는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현강편. 자, 접수 현강편. 등기 원인 현강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현강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거 정도는 좀 목차 양식 구조를 외우라고. 내용은 이제 점차 다시 할 거고요. 자, 얼구로 갑니다. 얼구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라고 그래? 얼구라고 그래. 얼구. 얼구하면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목차는 똑같아. 얼구, 얼자에다 동그라미. 자, 순위에다 순위 동그라미. 그래서 얼순위. 그러면 목차는 똑같으니까 읽어볼까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이제 나중에 좀 하고 일단 기본 등기부와 관련돼서. 자, 그럼 봐봐요. 앞으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제부, 갖고, 알고. 자, 표제부는 무슨 번호? 건물 등 토지 등기부를 한다면 여기 뭘까요?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얼굴은 갖고는 무슨 건? 순위번호죠. 소유권으로서 순위번호. 그건 뭐예요?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얼굴은 뭡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그래서 거기 갖고 얼굴을 묶어요. 갖고 얼굴.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 자, 이제 깨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권리의 등기 그러면 항상 두 종류를 생각해야 돼. 갖고하고 얼굴을 생각해야 돼. 갖고, 얼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럼 봐봐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갖고하고 갖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것끼리 싸움이 벌어져. 그럼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무슨 번호? 순위 번호야. 그럼 얼굴하고 다툼이 벌어져요. 무슨 번호에 따라서 결정될까요? 순위 번호. 근데 갖고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지면 요거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에서 모든 원리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세히 하다 보면 오늘 뭐예요? 등기법을 전부 진도를 못 맞춰. 그러니까 뭐예요? 저 집에 가셔서 1, 2월달 인강했던 프린트 그것만 한번 들고 오세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크게만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거기 206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자, 206페이지 이제 등기부 부속서류 있는데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자, 크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잡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깔끔하게 그려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표제부. 어이구, 이렇게 그려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줄 한번 전화봐요. 이렇게 묶어봐요. 이렇게 묶으니까 뭐냐? 이게 등기부야. 등기부. 자,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선생님 읽어줘봐요. 자,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굴. 자, 일반 등기부 갖고 얼굴로 편성된 것. 그래서 편성 써놓으세요. 자,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입니다.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이 이제 별표가 5개짜리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일단 매년 출제가 되고,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읽어봐 이제 등기부란 용어 잡아야지.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굴로 편성된 것. 일단 등기부의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부는 이 앞에다 써요. 이 앞에다가 아까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져요? 토지와 건물 두 종류로 나눠지네. 자, 건물은 나중에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하고 나눠지지만 일단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이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야.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복사해줘야 돼. 밑에다 써요. 이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야. 부본 자료. 똑같은 파일을 복사해 놓는다고.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써요. 이걸 보조 기억 장치라고 그래.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여기에다 올려봐요. 여기에다 작대기, 표제부, 여기는 갖고, 요거는 얼구야. 그러니까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구 기록.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는 거야.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각각의 정보 자료.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라고 그래요. 자, 등기 정보 자료.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부가 넓어요? 등기 기록이 넓어요? 등기부가 넓죠. 등기부 안에 등기 기록이 있으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1처제죠. 그럼 표제부도 몇 기록? 한 기록. 요것도 한 기록. 요것도 한 기록. 요게 두 기록이 되면 중복 등기가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 써놔요. 이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네요. 요 편성하고 부동산이 만나요. 해리하고 세리가 만나면 사랑이 뜨듯이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나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가 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바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그럼 반드시 또 외울 게 있어요. 요거는 1개월이야. 1개월. 1개월의 등기를 강제. 등기법에서. 요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해요. 60일. 특별조치법에서. 자, 요거하고 요렇게 묶어요. 요렇게 묶어서 여기에다 명의신탁이라고 써놔요. 명의신탁은 3년의 등기를 강제. 3년의 등기를 강제. 3년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자, 그러면 요 표제부는 권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밑에다 사실이라고 써요. 그래서 사실에 등기가 되고, 갖고 올 거는 뭘까요? 이거는 권리가 돼.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기에다 권리증이라고 써놔요. 권리증. 이게 권리증이야. 자, 권리증이 간단하게 하면 뭘까요? 이게 영수증이야, 영수증. 자, 물건 사면 영수증 줘요, 안 줘요? 저죠. 우리 등기 끝나면 영수증 줘. 그게 바로 권리증이 되는 거야. 그 영수증 이름이 뭐냐? 써놔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별표가 3개짜리가 되고, 그러면 새로운 작성하는 정보.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예요. 자, 이제 등기법 배울 준비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랑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 이제 개념을 오늘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오늘 요거 못 외우면 오늘 오는 거는 자유지만 가는 거는 자유가 없어요. 요걸 외울 때까지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등기필 정보 뭐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벌써 써먹어요. 봐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그럼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나중에 배워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거든. A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죠. 그럼 영수증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만들어줘.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영수증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만약에 A가 B한테 전세권 1억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자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B가 추가되잖아.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 그게 뭘까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드라마를 봤을 때, 뭐 등기필 정보 훔쳐가도 돼야 안 돼? 잊어먹어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영수증이야, 영수증. 어떤 사람은 등기필 정보 이제 훔쳐가면 대단한 거라도 뭐 이건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훔쳐가도 돼. 훔쳐가도. 찢어버려도 돼요. 찢어버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봐봐요. 등기필 정보 옆에 인감하고 인감증명이 있다. 이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항상 나눠놔야 돼. 그건 나중에. 그래서 봐봐요. 등기필 정보 가지고는 표인 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 그러면 인감하고 인감증명이 동시에 있을 때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하고는 따로 떼어놔야 돼. 인감하고는. 인감 따로 등기필 정보. 이건 따로 둬야 되는. 근데 드라마에 등기필 정보 하나 훔쳐갔다 뭐 집을 사고 파는 거 큰일 났고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공사를 한번 해봐요. 글씨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지 밑에 1번에 가봐요. 자, 등기부 줄 서놔봐요. 등기부. 이제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에다 딱 포인트 잡아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 편성이에요. 자, 이번에 전산정보 처리에서 처리하는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 줄 서놔봐요. 보조기억장치. 이 보조기억장치가 뭘까요? 아까 등기부 부본 자료였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잠시 우리가 봤으니까 몇 페이지로 다시 원위치로 가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174페이지로 가봐요. 자, 174페이지. 자, 펼쳤어요? 자, 174페이지 우측 페이지를 봐봐요. 몇 페이지죠? 175페이지를 봐봐요. 자, 3번 한번 봐봐요. 이제 공부 좀 다시 합니다. 전산정보 처리 쪽에서 용어의 정리 읽어봐요. 등기부, 현강편 전화요. 그럼 뒤에 편성, 현강편 쳐놓고. 자, 이번에 등기기록, 현강편 쳐놓고 등기정보 자료. 그래서 나중에 자, 시험 문제는 요 등기부와 등기기록을 살짝 바꿔치기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 그러면 증신기록은 편성이고 등기기록은 어디를 잡아요? 등기정보자료. 자, 등기부 부본 자료 현강편 쳐놓고 보조기억장치 2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4번에 대해서 별표 3개 놓으세요.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작성한 거죠?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래서 등기필정보. 그래서 별표 3개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완전 외워야 돼요. 자, 한번 숙제 한번 해볼까요? 자, 등기부 요거 봤어요. 그러면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편성, 등기기록은 등기정보자료. 자, 보조기억장치 보면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정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어서 봅시다. 자, 봐봐요. 자, 등기부 배울 준비. 이제 봐봐요. 뭐야? 표제부. 갖고, 얼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권리. 그래서 이거는 표제부, 사실의 등기. 이거는 권리의 등기.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권리정, 등기필, 정보. 이렇게 합쳐서 등기부예요. 이거 각각을 뭐라 그래요? 등기기록.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기억장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갖고 얼고 3년. 이걸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그러면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봐봐요. 이제 지적도 배웠으니까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지목 변경시. 자, 지목 변경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60일에 등기 강제. 등기 강제한다. 자, 어쩐지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죠. 읽어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좋아요. 지목 변경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 1개월. 그럼 여기에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목 변경 시 몇 개월에?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를 강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봐봐.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은 갖고 얼고요. 갖고는 며칠에 등기를 강제? 60일.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자,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한다. X죠. 며칠에 등기를 강제? 60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틀을 잡아놔야 맨날 등기법 안 된다. 등기법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틀이야, 틀. 틀을 생각해야 돼. 틀 자체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서 왜 표제부는 왜 1개월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문재인 대통령.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러면 표제부는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왜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하느냐?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번 변경 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맞죠? 지번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틀을 정립을 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저는 등기법 선생, 저는 특이하겠지만 등기법을 공시를 26년 가고 민법은 17년이지만 등기법 선생들이 등기부를 설명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알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하면 백날 뭐 합니까? 맨날 뭐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174페이지 해석하러 가죠. 자, 부동산 등기란.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등기 정보죠. 줄쳐놓을 필요도 없어요. 부동산 현황 줄쳐놔봐요. 부동산 현황. 이게 무슨 해죠? 이게 표제부잖아. 표제부. 자, 그러면 권리관계, 갖고 얼굴을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래서 기록. 왜 기록이에요? 전산 등기부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일 때는 기재일까요? 기록이었을까요? 과거에는 기재였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효력 발생 시기 뭐 할 때다? 접수할 때. 그럼 그 1번 밑에다가 자, 큰 1번 옆에다 3개를 논점을 적어놔요. 자, 그러면 뭘 적어놓냐 하면 3가지. 자, 접수 시기. 자,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완료 시기. 자, 접수 시기는 뭐냐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 시기. 저장되면 효력이 접수된 것으로 봐줘요. 저장되면. 효력 발생 시기는 이거는 뭐다? 접수한 때예요. 접수한 때. 접수 시점. 자, 완료 시기는 이거는 교합한 때예요. 교합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요 셋 중에 이제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근데 여기 이제 교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요거는 약간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자, 옛날에는 뭐예요? 종이 등기 부를 때는 도장 찍었죠. 날인이란다. 이거는 날인의 의미가 있는 거야, 날인. 등기관이 날인 찍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지금은 근데 전산 등기부에 도장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등기관에서 식별 번호를 부여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이게 식별 번호가 부여되면 그게 바로 교합, 날인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시기다? 완료 시기가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오고 가죠. 자, 영어는 외워야 돼요. 또 까먹었다. 접수한 때. 요거는, 미쳤어요. 저장된 때. 요거 접수한 때. 요거는 교합한 때.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접수한 때. 저장된 때, 교합한 때.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거는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봐봐요. 오늘 진도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인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법, 민법과 같이 맞물려요. 그래서 또랑 채우면서 과제도 잡을 거야.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4시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뭐예요?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요거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 토지와 건물 이혼화되어 있어요. 자, 토지 등록 그러면 원칙 어디로? 저당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요거 표제부. 갖고 얼고. 요거 며칠? 1개월, 요거 60일, 갖고 얼고 명의신탁 3년. 요거 합치면 뭐가 나와요? 등기부. 각각을 하면 등기기록. 요거는 뭐예요? 보조기억장치, 등기부 부본자료.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 얼고 권리정. 그게 바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일종의 뭐예요? 영수증에 같은 거예요. 물건 살 때 영수증.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몇 등기? 하나. 그래서 1부동산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주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등기법 맛 조금 봤어요. 등기법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자, 지적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어차피 해와야 되는 거, 그거. 등기는 변화무쌍이에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다음 주 또 안 나올까 봐서 오늘은 좀 일찍 건네드립니다. 요즘 겁나요, 겁나. 요즘은 제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수강생이 많기로는 오늘 처음이네요. 이야, 오늘 50명이 되네요, 50명. 혹시 그 안 나온 사람들 빨리 나오시고 다음 주에 이제 등기법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역시 인강보다는 오프가 납니다. 인강은 4배의 효과를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오프 4시간을 들으면 인강은 16시간을 들어야 된다는 거. 시간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몇 페이지? 174페이지 등기 역할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고 조는 사람 아무도 없었네요. 그래서 뭐 눈이 말똥말똥하시고 오늘 고맙고요. 오늘 너무 많이 나와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